나는 더 이상 죽음도 다른 이들이 보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기가 몹시 힘들어졌다. 물론 가까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면 슬펐다. 그들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진 않았다. 그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행복하리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거기서는 슬퍼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동시에 나는 그들이 죽음조차도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더 큰 테피스트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그대로 전개되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지은이는 아니타 무르자니, 발행은 샨티입니다. 이 책은 출판 당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며 전 세계 4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서전의 주인공인 아니타 무르자니는 암투병 중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임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어떻게 왜 암을 앓게 되었는지, 임사 체험 동안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깨달았는지, 임사 체험 후 어떻게 암이 완벽히 치유되었으며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해 진실되게 들려줍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책의 일부만 읽어드려서 아쉬울 정도입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폐에 수액이 가득 찼네요. 수액 때문에 익사하겠어요. 폐에서 수액을 빼내야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숨은 좀 편하게 쉴 겁니다. 이번엔 아까 불려온 선임 의사였다. 나는 그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 내 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그 순간 느끼고 있는 것들을 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한 형체를 앞에 두고서 의료진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며 모든 일을 긴박하게 처리하고 있었지만 암묵적으로는 상황이 절망적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내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듯했다. 나는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에는 결코 맛본 적 없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을 빼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와, 놀랍다. 진짜 자유롭고 가벼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처음이야. 고무관도 없고 휠체어도 없잖아.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숨 쉬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아. 정말 놀랍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담기에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는 자유로웠고 해방되었으며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 무엇도 거칠 것 없이 완전하게 자유로웠고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 속에 있었다. 단 한 번도. 지난 4년간 암이 점령했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풀려난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나는 무게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내가 언제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특별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았다. 원래 모든 것을
이렇게 지각하는 게 당연했다는 듯 말이다. 중환자실 바깥 10여 미터는 좋게 떨어진 복도에서 남편과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그것조차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부인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자르니 씨. 장기가 이미 모두 멈췄습니다. 레몬만한 종양들이 림프계에 전부 퍼졌어요. 두개골 바닥에서부터 복부 아래쪽까지 꽉 찼어요. 폐뿐만이 아니라 뇌에도 수액이 가득 찼습니다. 피부가 짓물러서 궤양도 심하고요. 그 안에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오늘 밤도 넘기기 힘듭니다. 의사가 데니에게 말했다. 이 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비통해하는 데니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나 괜찮아 여보. 나는 정말 좋아. 걱정하지 마. 의사 말 듣지 마.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내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데니는 내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데니가 말했다. 아직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끼지 않았지만 저 움직임 없는 형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드라마에는 깊은 감정적 끌림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잃을 거라는 생각에 깊이 절망하는 데니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여보, 내 말 들을 수 있어? 제발 들어봐. 내가 멀쩡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그 순간 아직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듯 내가 움직여 뒤로 물러선다는 걸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자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이 거두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감정이 거두어지자 내가 점점 확장되어 모든 공간을 꽉 채우더니 마침내 나와 다른 모든 것 사이에 아무런 분리가 없는 지경까지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있었다. 아니, 내가 곧 그들이 되었다. 나는 가족과 의사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병실 바깥 꽤 먼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도 말이다. 데니의 겁먹은 표정이 보였고 그의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그 순간 내가 그가 된 것 같았다. 동시에 전에 한마디 언지를 들은 것도 없는데 아누 오빠가 수천 마일 떨어진 데서부터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보러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오빠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니 나는 또 한 번 물질세계의 감정적 드라마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 이런 오빠잖아. 비행기를 타고 오네. 왜 저렇게 불안해 보이는 거지? 나를 보러 홍콩에 오고 있는 건가?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나를 보고 싶어하는 오빠의 긴박한 마음에 대한 그때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한다. 오빠를 향해서 강렬한 감정이 솟구쳤다. 아, 불쌍한 아눔 오빠. 나를 걱정하고 있어. 내가 죽기 전에 여기 도착하고 싶어 하는구나. 걱정 마, 오빠.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서두를 필요 없어. 나 이제 안 아파. 사랑하는 오빠. 나는 팔을 뻗어 오빠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왜 오빠에게 팔이 닿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빠, 나 여기 있는데. 오빠가 도착하기 전에 내 육체가 죽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만일 내가 죽은 뒤에 도착하면 오빠 기분이 어떨지 잘 알 수 있었고 오빠가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오빠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오빠가 여동생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압도되는 순간 나는 내가 다시 한번 뒤로 움직여 물러난다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내 감정이 압도될 때마다 번번이 내 자신이 확장되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 모든 집착으로부터 풀려나는 걸 느꼈다. 나는 한 번 더 아주 커다란 테피스트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안도감에 편안해졌다. 그 테피스트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원대한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더 멀리 확장되어 갈수록 나는 내가 이 경이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사실상 그게 특이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어졌다. 이제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워졌다. 나에게 행해지는 치료 과정 역시 여전히 세세하게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서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말이다. 나는 내가 물리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계속해서 멀리, 더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넓어져서 훨씬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전에 육체적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은 기쁨에 더해 환희와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겠다. 병들고 죽어가는 내 몸에서 풀려났다는 기쁨, 병이 내게 준 그 모든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환희에 넘치는 해방감이었다. 이 다른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바깥쪽으로 더 넓어져 가면서 모두이자 모든 것이 되어가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오로지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 나를 둘러쌌고 내가 계속해서 모든 걸 놓아가는 동안 나를 꽉 감싸주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 이 느낌을 결코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너무 남용되어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끌어왔던 육체와의 싸움이 마침내 나를 거머쥐던 소나기를 풀었고 그렇게 나는 이 아름다운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내가 물리적으로 어디 다른 데로 갔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내가 깨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아마도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이리라. 내 영혼은 마침내 자신이 장엄한 진짜 모습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은 이 몸과 물리적 세상을 넘어 멀리 확장해 나아갔다. 영혼은 바깥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더니 마침내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시공간을 넘어 또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동시에 그것을 포함했다. 사랑과 기쁨, 황홀경, 경외감이 내 안으로 나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그 안에 잠겨버렸다. 나는 가히 내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에 집어삼켜지고 둘러싸였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고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앞서 표현했듯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나는 갑자기 알게 되었다. 가령 내 침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의료진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알 수 있듯이 이런 놀라운 감각은 그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말은 없다. 완전하고 순전하며 조건 없는 사랑의 그 느낌은 내가 전에 알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다.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은 전혀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는 듯했다. 놀랍게도 나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 아빠, 여기 계셨군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다. 실제로는 말을 넘어서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는 감정 말고는 무엇으로도 소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 아빠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늘 여기 있었어. 너와 우리 식구 모두를 보면서 말이야. 아버지가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들려왔다. 여기서도 말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그저 감정만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주 선명하게 이해했다. 그러고 나자 3년 전 암으로 떠나보낸 내 가장 친한 친구 소니의 존재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와 친구의 존재가 따뜻하게 안아주듯 나를 감쌌을 때의 그 느낌은 흥분감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겠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흥분을 느꼈고 그리고 안도감이 밀려들었다. 내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기 오래전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동안에도 내내 그들이 내 곁에 있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또 내 주위로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언제나 거기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내게 아주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며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소니의 본질과 연결되자 나는 지극한 평안함을 느꼈다. 소니가 먼저 간 뒤로 무척이나 그리웠기 때문이다. 그녀에게서 내게 오는 그리고 내게서 그녀에게로 가는 조건 없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던 바로 그때 내 본질이 소니의 본질과 하나로 합쳐져 내가 곧 소니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소니가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오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인식 능력은 제한이 없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감각보다 훨씬 고양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360도 시야각으로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모든 말이 놀랍게 들리겠지만 그때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이제는 오히려 몸 안에 있는 게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 세상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느껴졌는데 나는 모든 순간을 한꺼번에 느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여러 삶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한 전생에서는 내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돌보고 있었다. 이 동생의 본질은 아눕 오빠의 본질과 같았다. 그 삶에서는 그가 내 오빠가 아닌 동생이었던 것이다. 지금이 아눕 오빠를 동생으로 삼아 살고 있는 그 생의 배경은 발달하지 않은 시골 지역이었고 시대와 위치는 내가 모르는 곳이었다. 우리는 가구라곤 별로 없는 진흙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밭에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내가 아눕을 돌보고 있었다. 나는 먹을 것은 충분한지 외부의 위험한 것들로부터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면서 동생을 돌보는 누나의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
그것이 전생의 삶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삶이 비록 역사 속의 한 장면같이 보이기는 했지만 느껴지기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같았다.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우리는 현세적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연속적인 장면들로 바꾸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가 몸을 통해 표현하지 않을 때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모든 지점들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세상에서는 자명했지만 그 기억을 환기해 지금 글로 쓰자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시간이 직선적이지 않다면 장면이 연속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질 텐데 이런 말이 선뜻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오감은 어느 순간이든 시간 속의 한 지점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다. 그러고는 시간이 이 특정 지점들을 하나로 꿰어서 직선적 시간 현실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리의 신체성 또한 주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한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혹은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것에만 우리를 묶어놓는다. 그러나 몸이라는 한계가 없을 때 나는 나와 연관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지점들을 한꺼번에 이해했다. 그 확장된 영역에서 고양된 나의 의식 상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 모든 게 얼마나 선명했는지 놀라울 정도인데도 말이다.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어.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겠어. 나는 그 순간이 경이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처음엔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을 차분히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이내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또 내가 애초에 왜 이 생으로 들어왔는지 알 것 같았다. 바로 내 진정한 목적을 말이다. 왜 갑자기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된 거지? 나는 궁금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려주는 걸까? 신일까? 크리슈나? 부처? 예수? 그때 갑자기 신이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 나는 지금껏 내가 알아온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내 삶을 이루었음을 알았다. 내 경험이란 저 커다랗고 복잡 다단한 색과 모양으로 된 무한한 테피스트리에 수놓아진 한 가닥 실과도 같았다. 갖가지 다른 색깔들의 실들은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 나와 연이 닿은 온갖 삶들이었다. 우리 엄마를 나타내는 실, 아빠, 오빠, 남편, 그 밖에 내 삶에 들어온 이들을 제각각 나타내는 실들이 모두 다 있었다. 그들이 나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든 부정적인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오, 이럴 수가. 빌리라는 실도 있네. 초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아이. 각각의 모든 만남이 얽혀서 그때까지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 속의 한 가닥 실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한 완성된 전체 그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만난 모든 이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게 언제나 내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내 자신을 앗아가기만 했다. 그럴수록 다른 이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이었고 내가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다. 진정한 내 자신이 되지 않는 것은 또한 내가 여기에 와서 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을 이 우주로부터 빼앗는 것이었다. 그 명징한 상태 속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기 이렇게 몸도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신념도 없이 내가 있어. 하지만 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해.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분명 어떤 식으로도 내가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아. 오히려 나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존재였던 적이 없어. 와, 정말 이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거기에 내가 있었다. 몸이나 다른 어떤 물질적 특징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내 순수한 본질은 언제나 존재했고 내 전체 자아에서 조금도 덜어내진 요소는 없었다. 아니, 내 물리적 존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하며 훨씬 더 넓어졌다고 느껴졌다. 사실상 장엄했다는 표현이 옳겠다. 나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저 장엄할 뿐이라는 알미 나를 가득 채웠다. 내가 이렇다는 걸 어떻게 전에는 까마득히 몰랐을 수가 있지? 나는 몹시도 궁금했다. 그때까지 내 삶의 총합인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보면서 나는 무엇이 오늘이 내 삶의 모습을 낳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봐. 왜 난 늘 내게 그리도 가혹했을까? 왜 늘 스스로를 그토록 혼내기만 했을까? 왜 항상 자신을 그렇게 냉대했을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내 영혼이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을까? 왜 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창조적인 능력을 억누르기만 했을까? 싫을 때도 좋다고 하면서 번번이 내 자신을 배신했었어. 그냥 내가 되는 대신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모독했었지. 왜 나의 아름다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어쩌면 그리도 몰랐을까? 나는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의 바다에 온전히 잠겨 있었다. 새로워진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내가 이 우주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판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만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늘 노력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니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이 확장된 장엄한 본질이 실제의 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명징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의 진실이었다. 내가 자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내 의식이 수정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다.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장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밖으로 넓어지고 넓어져 우주 안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로 엮여있는 통합체였다.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산과 바다, 무생물, 우주까지 나는 전체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무한한 전체에 속해 있는 것이다. 나는 전체 생명과 때려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 통합체의 일면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 각자는 집단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대니의 삶과 목적이 내 삶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죽으면 그 역시 곧 나를 따라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것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여전히 완벽하리라는 건 역시 알 수 있었다. 나는 또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암이 내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니요,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암이라는 악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 순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고 시간이 한 지점이란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결정과 선택, 생각들이 정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내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병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이 책이 비록 내가 겪은 임사체험을 나누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 안으로 밀려들어온 그 깊고 광대한 삶을 근사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다.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비유와 은유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부디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이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 거대하고 깜깜한 창고를 한번 상상해보자. 그곳에 살고 있는 당신이 앞을 볼 때 의지할 거라곤 손정등 하나뿐이다. 당신이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작은 손정등 불빛에 비추어지는 것들 뿐이다. 뭔가를 찾는다고 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찾는 그것은 창고 안에 있다. 다만 당신이 그것에 불빛을 비추지 않았을 뿐이다. 설령 손전등을 비추어 보았다 하더라도 당신이 보고 있는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꽤 분명하게 알아차릴 경우도 있겠지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알쏭달쏭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당신은 오로지 손전등으로 비추는 것만 볼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그게 무언지 인지할 수 있다. 물리적 세계에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 우리는 특정 시점에 감각을 집중하는 것만 알 수 있고 또 이미 친숙한 것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곳이 전등 스위치를 툭 켰다고 상상해보자. 눈부신 빛과 소리, 색깔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당신은 처음으로 창고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그 어떤 모습과도 다르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휘황찬란한 빛이 번쩍거리면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푸른 불꽃을 뿜어낸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무슨 색인지 알 수도 없는 색깔들이 눈에 들어온다. 결코 들어본 적 없는 환상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가슴 벅찬 선율의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체리색, 레몬색, 주홍색, 포도색, 연보라색, 금색의 호색 찬란한 조명들이 번쩍거리며 빛을 발한다. 전기 장난감들이 트랙을 따라 위아래로 달리고 선반에는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색색의 상자와 꾸러미, 종이와 연필, 물감과 잉크, 음식,
수십 가지 색깔이 사탕이 든 상자,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초콜릿, 세계 각지에서 온 샴페인과 와인이 그득 들어차 있다. 벼랑간 불꽃놀이 폭죽이 별 모양으로 터지고 온갖 꽃들이 활짝 벌어지며 불꽃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생생한 빛의 장치가 벌어진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고 넓게 벌어지는지 당신을 압도해버릴 지경이다. 이 공간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거니와 당신이 감각과 감정을 흥분시키는 이 찬란한 빛들이 향연만으로도 놀라운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 힘차고 무한하며 말할 수 없이 환상적인 무엇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나아가 보이고 들리는 것에 넘어 당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일부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느낀다. 과거의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을 둘러싼 광대한 경이 속의 한 점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각기 다른 부분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맞물려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색깔과 소리, 질감이 저렇게 화려하고 눈부신 것들이 창고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당신이 익히 알고 있던 것들과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전부터 알던 것들도 이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 그들 또한 완전히 새롭게 아주 초현실적으로 보인다. 설령 다시 스위치를 끈다고 해도 당신이 경험한 이 새로운 암, 그 명징함과 놀라움, 아름다움, 엄청난 활기는 그 무엇도 도로 앗아가지 못한다. 창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 이상 그 알은 무슨 수로도 되돌릴 수 없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에 닿을 수 있는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당신은 이제 그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던 때에 비하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눈부시도록 투명한 순간에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경이감이 당신에게 남아있다. 이제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자각으로부터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경험들이 만들어진다.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란 걸 알게 된 것이다.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되리란 사실을. 내가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내 몸이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일 나의 내적 자아가 자신이 광대함을 만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다. 언제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기는 했지만 나는 여기에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목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지? 어떻게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밖으로 나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곧 알았다. 그것은 내 앞에 펼쳐진 것이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 어쩌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내 일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에 이를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일이 펼쳐지게끔 허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허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직 내 자신이 되는 것 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 지난한 삶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실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본질은 그 핵심이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전체에서 왔고 또 전체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를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랑이 되는 것과 본연이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번개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저 내 본 모습인 사랑이 됨으로써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전에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도 분명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같은 전체의 일면들이라면, 그리고 그 전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본래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이 진실대로 사는 것, 본디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진실을 확증해 주기라도 하듯 아버지와 친구 소니가 내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려무나.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